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유상증자, HLB 제약이죠. 제약의 유상증자가 이제 계열사들의 악재로 떴는데, 지난 영상에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권주에 대해서 요거에 비중을 두고 이제 상상외로 굴리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내용이 뭐냐면요. 일반 공모 청약 결과 이게 주식수가 미달하는 경우,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 필권주는 대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그러니까 요 증권사 애들이 일단 이게 주주배정이죠. 근데 주주배정에서 실패하면 일반 공모로 넘어가죠. 그리고 일반 공모에서도 실권주가 발생을 해버리면 그거를 얘네가 사간다. 요 비율대로. 요건데, 자, 그럼 어차피 실패 안 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증권사가 사간다는 것은 의미가 큰 거 아니냐? 뭔가 알고 있으니까 사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원래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는 주관사가 사갑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력 목표가에 따라서 목표가와 확정 발행가액이 이격이 크다면, 가격 차이가 크다면 어차피 세력이 다 가져갑니다. 싸게 물량 확보를 하는 건데 본인들의 목표가가 그 발행가액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 꽤 높다라면 구주주 청약이든 뭐 일반 공모로든 가져갑니다. 증권사가 사가게 되는 자체, 유증이 실패하는 자체가 세력의 엑시트가 머지않았거나 이미 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물량이 필요 없어졌거나인 거죠. 물론 이 유상증자는 HLB 제약의 유상증자라 본주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하는 짓, 기업의 행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가남 치료제 성공, 리라프그라티닙 성공, 카티 치료제 성공에도 주주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인수를 해야 되니, 신사업을 해야 되니, 유상증자를 남발할 것이 쉽게 상상이 됩니다. HLB의 세력, 트레이딩 관점에서 엑시트할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가 리스크가 꽤 크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기대감에 비중을 크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 자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7월 23일에 가장 큰 재료가 있죠. 간암치료제.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기대감은 막대하게 가장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낮은 곳까지 떨어졌죠.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 초입에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간암치료제 기대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본주에는 큰 영향이 없는 계열사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낮아졌다면 지금은 평단을 낮출 기회가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인데 간암치료제는 결국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6월 말, 뭐 중순부터 말, 아니면 뭐 7월 이럴 때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물이 많은 자리 위에 주가가 위치하기 때문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의 지지를 확인하거나 이 아래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타점으로 꽤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향할 때 기대감 일정까지 시간이 꽤 남았는데 상방으로 향한다면 매물 소화 과정이, 이런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동반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로 일부는 내 주머니에 챙기고 다시 낮아진 주가에서 분할 매수를 반복해서 평단은 낮추되 내 수익은 적더라도 조금씩 챙겨놨고 다시 평단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7월 23일까지 HLB의 가장 큰 재료가 소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자리보다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HLB 본주는 HLB 제약의 유상증자로 인한 급락이 오히려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열사 전체에 하락이 있었고 이것은 이미 유상증자의 악재가 반영이 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이 미리 뭐 정보를 알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유도 없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제가 계속 내리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유증의 악재가 끝났다라는 것은 그 기회가 되는 단기 이벤트도 끝나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HLB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노코박스 때부터 뭐 보여준 게 없거든요. 임상 결과라도 뭐 하나 보여주면 유증이나 때리죠. 아무튼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7월 23일 간암 치료제의 기대감까지는 보유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간암 치료제의 기대감 딱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만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HLB의 의미가 큰 자리들은 어디이며 그 자리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기대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주가가 낮아진 것은 오히려 기회라고 했는데 어느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근거와 타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자,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트레이더들, 뭐 대회 1등이나 뭐 어디 투자 자산 몇백억 이런 사람들 있죠. 투자 습관 다 제각각입니다. 보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공통된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이게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대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귀찮죠. 한 번에 매도, 한 번에 매수 타점도 잘 모르는데 분할로 매수 매도 하라고 하니까 또 본업이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소통방에서 여러분의 귀찮음을 덜어드리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실 바라겠습니다. 소통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책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개별 종목 대응 또는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을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여기 뭐 1, 2, 3, 4, 5, 6, 7, 8이다. 밑에는 고기재 실수 방지 절차 제어 확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네, 입장과 퇴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달면 삼키시고 쓰면 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증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HLB 제약입니다. 제약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 건데 주식 수로는 1070만 주입니다. 근데 HLB 제약의 총 주식 수가 지금 약 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이 추가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300개를 추가로 만든답니다. 그 명품 가방의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고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으로 550억이 사용되고요. 여기에는 증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 자금 500억, 1,800억은 뭔지 모르고. 자, 채무 상환 자금 150억. 요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요 두 개는 나쁩니다. 돈이 없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구주주한테 일단 기회를 주고요. 청약의 기회. 그다음에 여기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실권주가 남았다. 권리를 잃어버린 주식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반 공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주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청약에. 신주의 발행가에 보통주 11,150원인데 이건 예정 발행가입니다. 당시 주가에 따라서 요거는 변동됩니다. 그래서 확정 예정일은 8월 5일이고요. 거의 뭐 3달 남았죠. 중요한 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보시면은 7월 1일인데 국내 주식은 결제일 기준 때문에 하루 전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9월 31일까지 HLB 제약의 주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신주 인수권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신주 인수권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청약 예정일. 자, 이때 돈을 넣는 겁니다. 뭐 내가 6월 30일까지 HLB 제약의 주식을 뭐 몇 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정 발행가와
곱하기 내 주식 수만큼 돈을 넣는 겁니다. 이날. 그러면 그 해당 주식이 9월 1일 날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HLB 제약 주주분들의 문제고요. 본주의 주주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HLB 제약을 사든지 아니면은 실권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일반 공모에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HLB 제약 주주분들 아니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유상증자입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큰 재료의 가담치료제는 7월 23일이 기한의 끝이거든요. 근데 돈을 8월 10일에 넣었는데 상장은 또 9월 1일에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종목마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이 존재를 하죠. 얘네가 요 기대감 일정에 맞춰서 뭐 주가를 올리겠죠. 그리고 승인이 날지 거절이 될지 이것도 나올 텐데 거절되면 일단 폭락하기 때문에 애초에 메리트가 없는 거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9월 1일까지는 기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승인이 나도 주도 주체가 엑시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발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신주인 수권은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죠. 쓸데없이 HLB 제약 주식만 늘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신주를 받으려면 이 전날 6월 30일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베팅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해도 본주에다 하지. 아무튼 그래서 HLB 제약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유중이 되는데 하나 보실 거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그리고 청약 예정일 그리고 청약률 2차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 그리고 당시의 주가와 거래 추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신경 끄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하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